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에 법사위로 가셨네요. 제가 주로 정무위원회, 예, 그래서 주로 경제 분야, 그렇죠. 재벌개혁 이쪽에 많이 있었고 한 2년 교육위원회 가 있었을 때 유치원 3법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처음이에요, 법사위는. 예, 법사위에 가서 제 바람은 이른바 법조 카르텔, 법조 기득권의 그 카르텔을 좀 깨는 데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의 삼성 이렇게들 얘기하는 김앤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행태들, 또 그저 법조인들, 법률인들끼리의 끼리끼리. 그래서 뭐 서로 뭐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그러는 속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렇죠. 유저 문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 번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죠. 사회거든요. 그래서 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겨우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고 하는 자조적인 세태를 좀 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하셨던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네. 아주 유명한 어록입니다. 네. 법은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그 사이에 기득권 숫자가 더 늘어갔고요.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한 50,000명에게만 평등하다. 평등해진 건가? 뭐.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정직 1년이라는 게 일반 법률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은 납득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족도 지금 우리를 두 번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억울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 구조는 징계를 받은 권경애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이대로 그냥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 아, 그래요? 이 구조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항소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그래야죠.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징계받은 사람이 난 이 정도 징계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변협이 징계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이제 법무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변협 자체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게 되니까 이 권경애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 이른바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경우, 재판 엉망으로 한 경우, 누가 봐도 이런 경우가 그 문제제기 사례의 거의 10%에 달합니다. 9.1%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어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법조 기득권 카르텔.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죠. 뭐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만 혹은 그 선량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농락되고 힘들어지는데 이 구조를 좀 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준비 중인 거 있습니까?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서 일단 제일 세게 만일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변호사 징계권을 아예 없애고 변협의 징계권을 아예 없애고 그 법무부가 다시 회수해가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직역이 다 그 자체 어떤 그 징계 이런 어떤 정화 과정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원래 이제 근대 사회에서 협회라는 그 제도 문화의 핵심이죠. 핵심. 자체적인 어떤 자율적 윤리.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지금처럼 징계 결정을 그냥 그냥 보고하는 의무. 우리 이렇게 징계했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법무부가 이거는 법령에도 안 맞고 사회 통념에도 안 맞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법무부가 좀 다시 징계를 하든지 스스로 징계권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변협의 징계위원회에 그 이른바 외부자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자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권경애 변호사 건과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는 보다 더 강한 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내부 인사들인
법조인들, 법조인들. 법조 카르텔이라고 예. 표현하는 그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경징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년으로 끝났는데 그들에게는 또 중징계였을 거예요. 그게.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1년은 꽤 크더라고. 국민들로서는 뭐 놀라운 일인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실 의무를 해태한 변호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견책주의로 끝났다. 이러니까 더 황당하죠. 그렇죠. 권경의 변호사가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그 내부에서는 이거 자체가 더 황당한 오히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식의 나라에서 살질 않고 그렇죠. 그냥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게 본인은 이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인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공개됐더라. 네. 이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심이면 주되게 심판한다는 분이 예. 감사위원회 주심이 아니 내가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았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이미 공개가 돼 버렸어? 이게 원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무총장이 결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심감사위원이 다시 보고 예. 이걸 열람으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에는 결재 승인 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예. 일부러 안 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무처가 자기 마음대로 이 결재가 된 걸로 이렇게 외부에 공개해 버렸으니까 주심위원은 당연히 반발을 했는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이른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 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최종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아니 왜 이런 결과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려고 그러나 공개하기 전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예.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 검사 출신. 이고요. 이분이 검사 현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야당 민주당 쪽 예. 엄청나게 많이 처벌한 이른바 굳이 콕 찍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 지금의 정부에 아주 가까운 인사예요. 성향으로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조은석 저 양반도 문재인 때 심어놓은 사람이구나. 혹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오해들 하실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횡을 눈 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 뭐가 왜 누가 어떻게 이런 이상한 절차를 실행을 했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일단 저희가 네. 관련된 이번 전현희 의원,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회의록이 단계별로 회의록이 있습니다. 예.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29일 날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회의록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한답니다. 예, 여야가 합의해서 내보라고 그랬더니 주는데 그거보다는 그건 어디선가 손을 마지막을 댔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회의 녹취를 좀 공개해라.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서 이거는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라. 녹취록 자체를. 회의 녹취록을. 네. 그건 못 하겠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문제가 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둘이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 그렇죠. 둘 다 둘의 주장이 지금 다르니까 우리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라. 죽어도 못 하겠답니다. 이상하죠. 서로 간에 쌍방간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헌법기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이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 하여서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시도했다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슨 감사 결과를 보고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두 번째로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오히려 조은석 감사위원을 탁 찍어서 또 표적 감찰을 또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사원이 저는 지금 헌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이 이름을 걸고 감사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이 타락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대적 감사, 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평가원장은 사임했고, 그 다음에 뭐 국장, 뭐 기획관 이런 분들 뭐 대기 발령 뭐 받고 뭐 이랬잖아요. 이것도 1월 1일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1월 1일일까요? 두 군데가 다 쑥대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는 뭐 그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쑥대밭이 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학부모와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지금 상태가 다 쑥대밭이고 아노미 상태예요. 제가 고3 아버지입니다. 아, 고3. 예. 당사자네, 당사자. 아니, 정말 황당해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고3 교실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 얘기해주지 못하고 수능 출제 기관도 얘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아는 것도 아니야. 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를 하면 수능이 어떻게 그 적절하게 어떤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과 그게 연관이 있나? 수능 예. 이제 출제와 관련된 지금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예. 대통령의 어이없는 그냥 종횡무진 전행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예.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견제기구가 그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되고,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가 됐다. 네, 예. 우리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이런 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타락을 민주당이 막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 처음 가서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한테. 감사원을 보통 마패로 표현하거든요. 암행어사로. 예. 마패를 들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했더니 마패를 들고 변사또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모방망이를 들고 춘향이를 때려잡는 감사원. 온갖 군대에 난입해가지고 그 권력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그 대통령이 시키는 대통령의 하명기관을 자처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 감사원이 역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감사원장이 이 사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오히려 전행을 그야말로 전행을 일삼고 있는데 이 다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예.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저러지? 이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태 기록. 감사원 사무총장에. 네. 그리고 출장 기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거 내라. 안 냅니다. 아니 왜 안 내? 자기들은 그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의 근태를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어디 감사 가면 늘 그거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딴 데 가서 내라면서 안 내요. 어떤 기관에 가도 그거 다 내라고 하는 거죠.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제가 물었죠. 이걸 왜 안 주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냐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다시 고치라고 빨리. 이게 무분별하냐 했더니 이건 뭐 무분별하다 그 뜻은 아니었다. 다시 또 바꾸긴 했는데 제가 첫날이라 가만냐 이건 좀 넘어갔는데요. 아니 국회가
그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무분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기들은 다른 기관에 이러저러 요구할 때 요구 다 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들은 사냥개처럼 물어뜯으러 다니면서 저는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원장과 그 사무총장에게 물어야 되겠고 19일 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 결과의 조작 발표 논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표적 감찰 행위 이런 등등의 감사원이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권력의 사냥개로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이시니까 최근에 여당이 이제 대법원에 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노란봉투법 취지와 연결되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불법정의에 참여한 현대차 쪽일 겁니다.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따져서 묻겠다. 네. 그게 맞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는 법관 자격이 없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조차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거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시는 거고 왜 이렇게 집권여당은 여기에 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문은 겉으로는 점잖았는데 예. 그 속뜻은 작작 좀 해라는 것 아니겠어요? 작작 좀 해라. 네.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설마 그런 분이 그런 짧게 하셨죠. 짧게. 네. 예. 그러겠냐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세요. 예. 그런데 저렇게 몰지각한 얘기를 하시고 예. 민주당에서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이러면 개별적으로 화구에 오르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 이렇게 하던 그렇죠. 여당이 예.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금 거부권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지금 최종적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2006년도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파업에 의한 손실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참여 정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서 물어야지 무조건 단순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별 노동자들에게 하는 것은 예. 말이 안 되는 예. 일이거든요. 그건 사법부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판사 출신이 대법원을 물어뜯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 오히려 무슨 소수 그것도 극소수 야당이 해도 비판받아야 될 그런 행태를 보이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 작작 좀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의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 어떻게 보면 법적 카르텔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변호사 징계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변호사 징계권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변협이요. 예. 변협이 로톡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른바 그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일종의 혁신이죠. 그런 기업이 혁신 기업이 나타나서 그걸 많은 한 2,4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있었었는데 예. 지금 거의 이게 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랬죠. 왜 그러냐면 로톡에 참여했던 변호사를 변협이 징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징계를 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건 감독권 행사하겠다고 해서 했고 헌재도 로톡 손을 들어줬고 공정위도 로톡 손을 들어줬어요. 변협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로톡을 변호사들을 징계했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합니다. 로톡은 거의 망해버렸고. 네, 징계권을 관련해서 징계를 이번에는 로톡이 징계를 당했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렇죠. 로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법무부가 이거를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이익 지키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 카르텔의 한 구성원이 돼서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득권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의 법무부에도 강력한 경고를 좀 보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 혁신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된다. 이제 뭐 시작이니까요. 예. 여러 가지 우려도 뭐 있고 그런데요. 일단 그 뭐 혁신위원회가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당에 설치하는 그 뭐 하나의 특별 기구니까 예. 특별 기구로서 당에 왜 연속적인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해 주는 조언을 해 주는 일종의 기구니까요. 그 기구가 그런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